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캐나다의 진보 보수당은 왜 169석에서 2석으로 추락했을까요? 정치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캐나다의 진보 보수당은 1984년 선거에서 169석을 얻어 집권합니다. 진보 보수당이 각종 개혁 입법을 주도한 후 연방 부가세를 도입하는 조세 개혁을 1991년 단행하자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급기야 1993년 선거에서 겨우 2석 당선이라는 참패를 기록합니다. 20석이 아니라 단 2석, 즉 단 2석입니다. 캐나다의 진보 보수당으로부터 9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자유당은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던 조세 개혁 법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유당으로서는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데 구테여 전임 정부가 욕먹고 도입한 증세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당 정부에서 재정은 탄탄해지고 흑자로 전환됩니다. 진보 보수당은 몰락하고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보수당으로 개편됩니다. 정치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펄 버그의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대지를 보면 주인공이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자 혁명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일하고 관련 있는 거래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정치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은 의식주입니다. 요즘 옷이 없어 분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과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집이 없어 분노하는 사람, 집을 사고 싶은데 정부가 막아놓아서 분노하는 사람, 집이 있지만 세금이 늘어서 분노하는 사람, 전세를 내주면서 분노하는 사람, 전세 들어가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다수 국민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조국 교수 부부 사건과 추미애 장관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만 부동산 문제는 계속 남아서 국민을 괴롭힙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종부세는 연말에 내니 1년에 3번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 내줄 때 화가 나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대출 규제로 화가 납니다. 집 없는 사람은 오르는 집값을 보며 박탈감 때문에 허탈해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이 올라서 화가 납니다. 정책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를 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소수입니다. 감성에 의해 투표하는 대부분의 유권자는 그렇고 그런 정책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책을 보고 선택하라는 말은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로는 정책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감성에 의해 선택합니다. 정책이 먹고 사는 문제를 살짝 건드리면 별 영향이 없습니다. 여전히 감성에 의해 투표합니다. 그러나 많이 건드리면 투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화당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했기에 흑인은 원래 공화당 지지였습니다. 하지만 1929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고 소득세율 90%라는 조세 정책으로 혁명적인 복지를 추진하자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흑인은 공화당 지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소속인 민주당 지지로 돌아섭니다. 캐나다에서 169석을 얻었던 진보 보수당이 2석으로 몰락한 것도 증세가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건드리면 열렬 지지자도 상당수 이탈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유권자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열렬 지지자를 잡아두기 어렵습니다. 캐나다 진보 보수당의 몰락을 보십시오. 민주당으로 대이동한 흑인을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임계치를 넘으면 감성을 압도합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분노합니다.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취 생활을 통하여 진화한 인간은 생존의 위협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정치가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진화적 본성을 건드리는 어리석음은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어리석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70%를 넘는 국민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뿐이 아니라 어떤 정책 영역에서도 국민은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교수 부부 사건 때는 제 주변의 민주당 지지자 중 소수가 조국 교수 부부를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제 주변 민주당 지지자 중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도를 넘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큰 표 차이로 참패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이유라는 응답이 40%인데 반하여 불공정과 내로남불이 이유라는 응답은 7%에 불과합니다. 조국 사태가 나라를 요동치게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고 선거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 참패의 원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선거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생각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선을 넘어버린 어리석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사 실패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몇몇 정책 책임자의 잘못이 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말하지만 이 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인사 때마다 자기 사람을 강력하게 미는 행태가 인사 참사를 빚는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자칫 망각하기 쉽습니다. 대통령이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인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착각한 겉만 번지르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전문가인가를 아는 것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인재의 선택은 상당 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가 덜 실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 누가 덜 나쁜가의 선택이라고 한탄하지만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여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사람 잘못 선택하는 인사실패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흔히 CEO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사람과 돈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도 인사와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인사입니다. 인사가 바로 되면 먹고 사는 문제도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홀로 득도하여 세계적인 종교를 창시합니다. 여러 명의 왕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자발적으로 교단에 들어와 불교를 전파한 출가자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정치인이요, 기업인의 눈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교단을 운영하는 일이란 사람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출가자의 자격이 미리 규정되어 있었기에 아무나 출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출가자는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심한 경우는 교단에서 축출되었습니다. 핵심 제자는 부처님이 선택한 인재이며 말하자면 승진한 인재입니다. 이 모든 사항이 인사입니다.
불교 교단의 성공에는 사리불, 목견영 같은 뛰어난 제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초창기 불교 교단의 성공적 정착에 사리불이 기여한 바는 막대합니다. 사리불이 자신의 많은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사촌인 제바달다는 인사 실패로 기록될 만합니다. 채용에 있어 실패한 사례라고나 할까요? 교단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마 부처님의 사촌이라는 후광의 덕을 입어 승승장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바달다는 교단 내에서 부처님에게 반기를 들었으나 부처님이 용납하지 않자 추종자를 데리고 교단을 이탈합니다. 현장 법사가 1000년이 지난 뒤에 인도에 가니 제바달다의 추종자가 그때까지도 교단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니 만만치 않은 세력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제바달다는 교단을 이탈한 뒤에도 부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는 등 여러 가지로 불교를 괴롭힙니다. 제바달다의 이탈로 인하여 불교 교단은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자바함경과 증일하함경은 군주는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통치의 성공은 잘 위임하고 잘 관리하는 데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하와의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설합니다. 아무리 윤리적 리더라고 해도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군주는 인간적 한계를 갖습니다. 군주는 당시 세습이었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군주의 출현은 다반사였습니다. 경전은 군주의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인재를 구해서 좋은 조언을 드려야 한다고 설합니다. 장하함경에는 부처님이 왕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지금 국내에는 총명과 지혜가 두루 통달해 예와 이제를 환히 알고 선왕들의 정치의 법을 갖추어 아는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불러 그 아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마땅히 대답할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옛날의 정치를 행하고 법으로서 세상을 보호했다. 부처님은 좋은 신하를 잘 다루는 군주를 묘사하고 있으며 경전에 거론된 7명의 신하는 각 분야의 대표격인 인재입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도 능력이 부족하기는 세습하는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 일은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능력은 좋은 인재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또한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인재를 임사 담당자로 임명하고 좋은 인재가 발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